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해봤었고요.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이제 세금계산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랬죠. 사업자가 이제 모든 회사와 뭐 개인 사업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가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리고 거래처나 일반 소비자들한테 상품 또는 제품을 이제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매입 매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매입 매출 과정에서 발생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무서에 세금 납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상품을 사올 때 상품 가격에 부가세 10%를 부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품 100원짜리를 사온다 그래도 부가세 10% 포함해서 현금 110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추가로 지급한 10원을 매입세액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회계 계정 과목으로는 부가세 대거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상품 판매 가격은 200원입니다. 그런데 받는 금액은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22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20원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0원을 매출세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납부 시기가 되면은 1년에 4번 납부한다 그랬죠. 그 4월 25일 날,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그래서 납부 시기가 되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 여기서는 이제 20원 빼기 10원에서 1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계처리상으로는 대변에 계상되어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보내고 그리고 차변에 계상해 놨던 부가세 대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납부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가장 기본 개념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하는 뭐 물건이 제품이 이제 뭐 면세품인 경우 또 사오는 게 면세품인 경우 또 뭐 수출하는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뭐 반품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사오긴 했지만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제 매입세액을 빼게 되는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하나씩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게 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이 나올 때마다 이제 교재에서 확인을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이제 매출세액, 매입세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얼마인지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증빙으로 이용되는 게 바로 이제 세금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상품을 사오거나 판매하게 됐을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되죠. 세금계산서를 보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는 그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공급자가 2매를 발행을 해서 내가 하나 갖고 사가는 사람이 하나 갖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회사와 연매출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국세청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매입자한테 통보가 하고 그리고 매입자가 확인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서 이제 전자세금이라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세금계산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이제 두껍게 이제 그 박스로 표현되어 있는 게 여기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뭐 필수적 기재사항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은 기재가 안 돼 있거나 틀리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세금계산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좌측 상단에 공급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공급받는 자, 사가는 사람이자 매입자가 되겠죠. 매입자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금기능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 공급자 보관중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그리고 받는 사람은 공급받는 자 보관중. 그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색깔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학습한 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어서 지난주에 작업을 4건 했었죠. 4월달 거래 입력을 했었고 오늘 5월달 거래부터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켜놨고요. 자,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즉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보고 입력하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래 대부분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고요. 날짜는 지난주 한 거에 4월달에 입력했었죠. 지난주에 4월 4일날 과세 매출, 그리고 4월 8일날 이건 과세 매입이었었죠. 과세 매입. 그리고 4월 15일날 과세 매출 거래였었고요. 그리고 4월 25일날 카드 매입이 됐었죠. 자동차 수리하고 차량 유지비로 이게 처리한 거. 자, 이렇게 4건을 지난주에 입력을 했고 오늘은 이어서 5월달 거래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교재가 377쪽이 되겠습니다. 377쪽. 그리고 문제는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3일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도서를 교보문고에서 23만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내가 사오는 거니까 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에서도 회사에다 이렇게 직접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니고 기업에다 판매한 거니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거래처 등록을 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도서를 사왔습니다. 도서, 책은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세 품목이란다.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의 부가세가 붙죠.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사가는 사람한테는 물건값의 10%를 더 부담하고 사가야 됩니다. 사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당되는 것들, 뭐 기초생활 필수품, 또는 교육, 뭐 건강, 그런 게 문화,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면세품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재에서 요건 면세품목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몇 쪽이냐면은 교재로는 264쪽이 됩니다. 264쪽. 자, 교재 264쪽 보면 이렇게 면세항목이 나와 있어요. 자, 면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해 주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서 10%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사항으로 면세를 둔 겁니다. 면세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급자는, 파는 사람이죠.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제도란 얘기예요.
뭐 사고 팔더라도 그 재화에 대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제도하는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이제 그 차이점을 설명한 거고요. 지금 이제 면세만 주로 보겠습니다. 영세율은 조금 이따 나오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고 같이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는 최종 소비자의 부가세를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그래서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먹고 사는 거죠.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쌀. 그리고 주택 부분,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민 후생 용역, 건강에 관련된 거, 의료품, 교육 그런 것들이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면세 효과가 이제 부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 부분 면세 효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분 면세 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파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면세드린 걸 사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팔 때는 세금을 내고 사올 때는 공제를 못 받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부분 면세 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면세품을 사오거나 팔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면세품이니까 따로 뭐 신고하고 뭐 그런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면세 물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내용이 써있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면세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것. 식용으로 쓰는 것 중에서 쓰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한다. 가공되지 않은 것. 대표적으로 쌀 같은 거 얘기해요. 쌀이나 생선, 뭐 그런 것들 얘기한다. 그런데 생선을 예를 들어서 이제 통조림으로 만들 수가 있죠. 참치 통조림이나 꽁치 고등어 통조림 있죠. 그거는 가공이 된 거죠. 화학적인 성분이 변한 걸 얘기를 해요. 그거는 과세가 됩니다. 가공된 거는. 우리가 이제 소금 같은 것도 면세인데 그 맛소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김을 그냥 팔면은 면세인데 주미김 만들어서 팔게 되죠. 그거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파는 거. 그거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식료품 중에서 먹는 것 중에서 어쨌든 가공되지 않은 게 면세고 가공된 거는 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변한 거는 과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으로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있으면은 뭐 전부 다 식용으로 쓰지 않는 것도 있겠죠. 화분 같은 거는 식용으로 쓰지 않잖아요. 물고기 기르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해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면세. 그리고 수돗물 면세. 근데 이제 생수 만들어 파는 거는 요거는 과세. 이건 뭐 물은 물인데 이제 용기에 용기에 담아서 파니까 과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탄, 무연탄 이런 거 과세. 요즘 이제 많이 쓰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도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용역 버스를 얘기해요. 시내버스. 시내버스하고 기차 얘기합니다. 기차. 그거는 면세. 그런데 고속버스, 우리 이제 택시 타고 다니는 거는 과세. 지하철, 버스, 면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이것도 면세. 그리고 우표, 뭐 이런 거, 공중전화, 다 면세. 그리고 담배인데, 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는 요즘 없죠, 이거는. 군용이 아마 200원 이하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면세입니다, 담배. 그렇게 되는 거는. 그리고 주택 임대하는 거, 주택을, 임대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주택 임대해주고 월세 받잖아요. 그 면세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다 과세하게 되면은 임대료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 빌려주는 것, 임대해주는 것 과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가임대는 과세예요. 주택임대는 면세. 제가 이제 뭐 순간적으로 자꾸 면세 가서 좀 약간 그렇게 이게 면세입니다.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 주택임대는 면세, 상가임대는 과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후생 용역, 건강에 관련된 거죠. 의료 보건 용역, 혈액, 뭐 수의사 장에서 포함, 다 뭐 응급 환자 이송하는 거 포함. 병원이에요. 병원, 약국 그런 거 전부 다 면세가 되겠습니다. 면세. 약 조제하는 거 면세. 그런데 미용 성형이나 그다음에 애완동물 진료하는 거 요거는 과세.
그리고 교육, 학원이에요. 학원은 전부 다 면세. 그런데 춤추는 학원, 무도학원, 뭐 춤배우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학원은 과세. 두 개만 예외예요. 나머지 모든 학원은 면세. 병원 면세, 교육 면세.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관련된 거, 도서,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면세. 그런데 광고하는 거는 과세.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 광고료 받고 광고해주겠죠. 그거는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예술 창작품, 도서관, 박물관 뭐 이런 거 전부 다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 구성조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가가치 계산할 때 나오는 뭐 근본적인 그 구성조서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면세가 됩니다. 이론상으로 면세예요. 금융, 은행 얘기하는 거죠. 은행 업하는 거. 전부 다 면세가 되겠습니다. 예금 받고 이자 내주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면세란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 파는 것 요거는 면세입니다. 토지 파는 것 부가세 구성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파는 것은 면세. 반면에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는 과세가 돼요. 토지 임대해 주는 거는 과세. 그리고 종교 자선적 교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뭐 절이라든가 그런 거 전부 다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 전부 다 면세예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 이거 세금 부가세 부과시켜야 본인 이제 국가에서 부과하고 국가에서 걷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면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등록제한법 해갖고 뭐 관련되는 것도 면세가 몇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것, 외국에서 수입 많이 하죠. 수입하는 것도 국내 재화에 준해서 국내에서 면세인 거는 수입하는 것도 면세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면세 품목인데 면세를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나 면세 안 받겠다. 나 세금 내겠다는 것들이에요. 요거 이제 영세율, 수출하는 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매출세액이 영세율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하나도 없죠. 매입세금 공제 받고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면세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런 경우는 면세 포기할 수가 있다. 요거 좀 이제 좀 구체적인 그 부가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전세력의 1급에서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개략적으로만 살펴봤습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그리고 여기 뭐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죠. 도서 면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책 23번은 산 거. 요거 이제 필기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5월 3일이었죠. 5월 3일. 5월 3일. 그리고 유형 선택해준다 그랬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판매하면은 이쪽, 사온 곳은 이쪽입니다. 지금은 책을 사왔죠? 사왔으니까 매입해서 골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받고 사오는 거는 51번 과세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부가세가 10%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얘기합니다. 과세 매입. 근데 지금 책을 사오는 거니까 이거 면세 품목이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보문고에서도 끊어줄 때 문제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냥 전자계산서인 거예요.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선택해 주는 게 요게 되겠습니다. 53번 면세. 계산서죠. 부가세가 없는 거래 내역이에요. 그래서 53번. 그리고 품목은 뭐 별다른 번은 없습니다. 그냥 도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책이라 그렇게 해요. 도서. 수량 단가도 없죠. 금액만 나와 있죠.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새로 입력해야죠. 거래처 새로 만드는 거 플러스 키라고 그랬습니다. 플러스 키. 그리고 교보 문고. 교보 문구가 되겠죠. 어떻게 치면은 입력하겠습니까? 코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301번으로 알았어요. 301. 그리고 그리고 그냥 등록이죠.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등록.
그리고 전자계산서 여부는 그냥 1번 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자계산서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분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외상이라 그랬죠. 외상이라고 쓰면은 원래 2번 외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책을 사온 거죠. 책을 사온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이건 전액 현금,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인 경우에요. 지금은 미지급이 나오니까 3번 혼합이 되겠습니다. 3번. 그러면은 차면에 원재료, 우리 원재료 사온 게 아니죠, 지금. 계절 과목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고 책을 사온 거는 계절 과목으로 도서인쇄비라고 그런다.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인데 도서인쇄비가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에서 제조 원가 관련돼서 사용되는 거라면은 526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영업부서라 그랬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죠. 826번이 되는 겁니다. 확인. 도서인쇄비가 23만원이고요. 그리고 대변 계절 과목도 입력해야죠.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차대 구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 차변, 4번 대변. 이제 대변이죠. 차변은 됐고, 대변. 그리고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 자, 부채니까 계속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근데 거래처 규모문 거죠. 자동으로 달려오죠. 23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됐습니다. 자, 면세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계절 과목에 부가세가 안 나오죠. 부가세 원래 대급금이 나와야 되는데 면세 선택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부가세가 찍히지도 않고. 이게 면세, 매입 면세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 5월 10일자 거래가 되겠습니다. 5월 10일자 거래. 1월 15일 날 이세상 IT에 매출한 제품 중에서 50만원 부가세 별도가 반품되었다. 대금은 외상대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반품 부분에 대해서 전자세금이라서를 발행하였다. 자, 1월 15일 날 여기 뭐 따로 없는데 앞서서 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이제 판매한 제품이 반품돼서 들어온 겁니다. 자, 5월 10일 날 1월 15일 날 매출했는데 반품돼 외상대금 외상으로 팔았는데 반품돼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라서 팔긴 팔았는데 마이너스로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입력하는 방법이요. 반품된 거 마이너스로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날짜가 5월 10일이 되겠죠. 5월 10일. 그리고 팔았는데 반품돼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그냥 뭐 매입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사오는 경우니까 요거는 이제 팔았는데 반품된 거니까 판 것으로 간주하고 마이너스로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팔았다. 그래서 11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그리고 뭐 다른 뭐 명칭은 없으니까 그냥 제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품. 그리고 수령 단가도 나와 있지 않죠. 50만원이 반품됐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별도. 여기서 마이너스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실제 공급가에다 마이너스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가세는 5만원 찍히고요. 그리고 거래처도 입력을 해야겠죠. 거래처 코드 F2 누르시면 됩니다. 이세상 IT 여기죠. 확인. 매출은 매출인데 마이너스 매출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매출. 그리고 전자여부는 1번 여. 그리고 분계는 이제 외상하고 상계한다고 해서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처리하는 거죠. 2번 외상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니까 2번. 그럼 분계가 완성이 돼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근데 금액은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먼저 회계장 부상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제 매출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매출한 금액하고 상계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매출한 걸로 간주해서 입력을 하고 금액에도 마이너스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키 치면은 입력이 확정이 돼요. 마이너스 매출. 그래서 5월 10일자 거래는 수정세금 계산서인데 뭐 현금 매출 또는 뭐 외상 매출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수량 단가가 있으면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50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공급가에서 바로 마이너스 입력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개 입력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면세에 대한 거고요. 면세,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교육, 보건, 그런 것들이 면세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입력할 때 나오는 거는 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책에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면세 품목이 되죠. 그리고 반품 거래를 해봤습니다. 반품 거래. 반품 거래는 마이너스 매출로 입력한다. 그래서 그냥 일반 과세 매출로 입력하고 금액에서 마이너스를 입력해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